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 진행하겠습니다. 15분 정도령은 그 격암유럽 등 그 한국의 그 다양한 도참 사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핵심 개념들을 일반 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그 강좌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이제 당군 신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인이 우리의 머리에서 그 하나의 그 흰돌이 돼서 빛을 방출을 하면은 우리 몸속에서 달이 뜨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달이 바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밝은 달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달이라는 의미로 환웅이 배달에다가 배달 신실을 열었다. 그 신단수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밝은 달 안에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박달나무죠. 박달나무인데 이것이 그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되면 박달나무가 개수나무가 되고, 그리고 이 밝은 달은 토끼가 방아지를 하고 있는 달이 된다고 하며 토끼 방아지 하고 있는 달이 된다. 그렇게 이제 내용이 변화가 돼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달나무라고 하는 것이 박달나무 단이니까 결국 이 나무 자체가 당군이다. 자체가 당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달나무가 당군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나무가 곧 당군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달 속에 있는 밝은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가 당군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달나무가 결국 그러니까 하나의 큰 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을 박이다 하면서 어, 그 박 이렇게 썼다 이거다. 호박나무 박 써가지고 박나무 박 하면 여러분이 둥그런 박 있잖아요. 둥그런 박. 그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흥부의 박이 그 박이에요.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건데 이 후박나무 박이 바로 박달나무의 박이고 그 박달나무의 박이 바로 둥그런 그러니까 이 달을 이 박으로 상징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다, 둥그런 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그 격암누락에 나오는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을 흥부의 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정확해요. 격암누락에 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기수 궁궁지 박야 박꽃지향 하면은 궁궁의 박이 그 누구냐? 그 궁궁의 박이 바로 박의 고향으로 간다는 거죠. 박의 고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바로 박의 고향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 박이 되는 사람이. 이게 박에 대한 얘기가 이 박이 뭐냐라는 이게 그럼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박이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밝은 달을 이 밝은 달을 그 구체적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낸 나무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형상해낸 게 이 박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박나무의 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처럼 둥그렇잖아요. 그렇죠? 달처럼 둥그렇습니다. 또 박에 대한 얘기는 계속 격암유록 같은 거에 계속 나오는데요. 수도 선출 용천박이다 하는 건 뭐예요? 수도한다는 게 뭐예요? 돌을 닦는다는 거죠. 돌을 닦아서 먼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얼굴에서 천박, 얼굴에서 하늘의 박으로 나온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에서 달이 시작을 될 때, 여기가 달이
그 배달이 시작이 될 때 여긴 초승달에서 시작해서 반달로 온 뒤에 가슴에서 반달로 온 뒤에 머리에서 보름달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머리에 온 요 달이 뭐예요? 요 달이 바로 얼굴에, 그러니까 머리니까 얼굴, 머리 속에 있으니까 얼굴 속에 있는 거예요. 얼굴에 있는 이게 용천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용천박. 그러니까 요 얼굴에 올라온 보름달이 용천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네, 용천박. 그러면 이 용천박이 이제는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이 흥부의 그 집에, 그 지붕 위에 박들이 이렇게 올라온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가 지붕이에요. 여러분의 그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을 집으로 볼 때, 여러분의 몸을 집으로 형상화했을 때 머리가 지붕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지붕 위에 그 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그 박을 깨면은 뭐가 된? 흥부가 박을 깼잖아. 박을 톱으로 자르니까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왔죠. 금은보화가 뭡니까? 금은보화가 그게 이제 말 그대로 금은보화인데, 그 금은보화가 바로 여기서 표현할 때 수도 선출 용천박, 얼굴에 그 박이 나오는데 먼저 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천붕지탁 한다는 거는 이 박이 머릿속에 있다가 박이 머리 위로 올라올 때 이 머리가 깨져요. 이 머리가 열리면서 올라오는 게 그때 천문지탁, 그때 개벽이 일어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는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제 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개벽. 새로운 하늘과 새 땅. 뭐 요즘 신천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천지는 그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거 후천개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것이 요즘 뭐 신천지 하는 사람들이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후천개벽이라는 일, 깨진다는 얘기. 여기 머리가 열려서 나오는 게 인간에서 신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돼서 몸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후천개벽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머리를 깨고 나올 때 후천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후천개벽이라고 해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 종교 집단을, 거기가 신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머리가 신천지예요, 거기가. 여기가 신천지인데, 우리 신천지를 멀리 그 종교, 여기 할 필요는 없죠. 자, 뭐 종교 비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입만 아프고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을 이렇게 나오니까 이 박을 깼어요. 깨니까 뭐냐면 천문지탁 소사립이라는 게 뭐예요? 흰 모래잖아요. 흰 모래가 섰다고 하는 게, 흰 모래가.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원래 여기가 백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석. 흰돌이 있어가지고, 흰돌이 원래 환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흰돌이. 그래서 요 소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흰돌이잖아요. 흰 모래잖아요. 흰 모래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거 해서 흰모래. 자, 소사는 흰모래다, 흰모래알이다라는 거예요. 소사. 자, 저기 그 경기도 그 부천의 소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흰모래알인데, 이것은 그 벼감요록에 다시 이것을 표현해서 백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백석이에요. 흰모래. 또 이 다르게 쓴 거죠, 백석.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게 그러니까 요게 백석, 흰돌이니까 이게 흰돌이에요. 근데 왜 흰돌이라고 하냐면 여기에 흥부가 깬 그 모든 금은보화가 하나의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알이 사실은 박이죠. 하나의 하얀 그 알이 박이야, 박. 그 박을 깨니까 그 흰돌이 이 수많은 그 금은보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으로 따지면 금은보화가 모여져서 하나의 작은 그 알갱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소사라고 하는 거고, 그게 흰모래알이고, 그것이 백석, 흰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흥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흥부가 어떻게 합니까? 흥부가 흰돌을 깨면은 거기서 무수히 많은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로 합쳐져서 아주 작은 하나의 모래알처럼 돼 있어요. 기이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흰돌을 가리켜서 현자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걸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현자의 돌과 철학자의 돌을 가지면은, 요렇게 구리나 동, 뭐, 니켈, 알루미늄, 뭐, 이런 금속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작용을 시키면은, 그게 다 금으로 변해.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시죠. 미다스의 손. 미다스 왕이 만지는 것마다, 미다스 왕이 누구야? 디오니소스를 숨겨줬잖아요. 잘 숨겨줬는데 잘 관리를 해줘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니까, 디오니소스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미다스가 내가 모든 손을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황금으로 근데 잘못해가지고 자기 딸내미 잘못 만져가지고 황금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철학자들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황금의 돌이 된다고 하는 거, 황금의 돌. 황금으로 만든, 뭐든지 다 황금으로 변화시키니까, 이게 그러니까 흥부가 이게 땡 잡은 게 이런 개념이에요.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자의 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도령이 돼서, 여기 정도령이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도령이 되면은, 정도령이 여러분 자신이 정도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이 정도령인데 정도령이라는 걸 까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도령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를 하게 될 수 있다 그랬냐면, 제가 죽지 않는 불사 약초들을 얻게 돼 가지고 지금 요즘 나오는 신종 코로나19는 아주 우습게 고친다고 그랬죠. 거의 모든 질병을 다 그냥 없애. 독을 모조리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지금 나오는 능력은 뭐냐면은, 원하면은 다 황금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죠. 이 현자의 돌을 여러분이 이게 현자의 돌이 흰돌인데, 이거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떼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도령 되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시라고 해, 이게. 그러면은 세상에서 제일 최고 부자가 지금 누굽니까? 워렌 버핏인가요? 아니면 베조스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이건희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요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천붕지탁 소사랩이라는 건 천지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여유를 탁 쓰면은 거기에 하나의 돌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은보화가 깨져가지고 많이 다니기 힘들잖아. 그냥 돌 하나로 딱 넣으면 좋잖아요. 그 돌 하나가 딱 나온다는, 그 돌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금으로 다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돌 하나면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수도 성출 용천박. 그런데 먼저 수도를 해서 머리에다가 보름달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용천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밝은 달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 박이라는 걸로 이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교감누락에는 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박이 요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흥부 얘기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흥부와 놀부. 자, 우리가 이제는 한테 전해져 오는 많은 설화와 동화, 그리고 동요, 그 다음에 시, 이런 것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이치들이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속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자각을 못해도 거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흥부와 놀부 얘기도 그런 게 숨겨져 있어요. 흥부가 놀부하고 형 동생 사이였는데 놀부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놀부는 악한 놈이고 흥부는 착한 놈이야. 그런데 또 성실하게 살았죠. 성실하게 살아서 아들, 딸을 많이 낳았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흥부가. 그런데 흥부가, 어느 날 집에서 보니까, 처마 밑에 뭐가 있었어요? 제비집이 있었잖아요. 제비집이 있었는데 그 제비의 집에 그 새끼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 새끼들을 그 뭐가 먹으려고 그랬어요. 구렁이가 거기 올라가서 잡아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흥부가 그걸 보고 구렁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구렁이를 갖다가 잡아 끌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잡아먹으려고 막 하는 과정에서 제비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새끼 제비가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구렁이를 내치고 그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미 제비가 와서 보고 강남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그 박씨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심어가지고 박이 자랐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뭐 느껴지시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제비가 뭐예요? 요 새가 제비잖아요. 여기 지금 뱀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새잖아요, 새. 그렇죠? 궁을 영부에 요게 새고 제비고 요게 뱀이잖아요, 뱀. 뱀이 원래 두 마리로 돼 있지만 원래 이 두 개는 음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원래 한 마리 음양이 한 마리가 돼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리야. 요 머리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게 머리에서 새하고 뱀이 만났잖아요. 그럼 머리가 어리예요. 제가 머리가 분명히 그 지붕이라고 그랬죠. 지붕이니까 지붕의 처맛이잖아요. 여기 위치가 뭐 어리야. 여기가 처마구나. 그러니까 여기 흥부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의 눈 있는 쪽에 여기에서 그 뱀이 올라오고 여기 봉황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봉황과 뱀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착한 흥부가 뱀을 치고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살려줬어. 살려줘가지고 이걸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치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가 막히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치로 그 흥부와 놀부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을 밝게 쓰라는 얘기죠. 근데 놀부가 이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흉내낸답시고 그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려 가지고 그 미친놈이잖아요. 그 미친놈이 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뭐야? 이 박이 열리긴 열었지만은 잘라보니까 뭐만 똥 오줌에다가 그 강도들도 막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놀부를 아주 그냥 좁혔잖아요. 놀부 마누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자, 흥부한 놀부에게는 이와 같이 아주 심오한 얘기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뱀과 새의 싸움이 있구나. 여기에 그 구렁이와 새의 싸움이 있고, 여기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머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싸우고 나서 이 박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박이 열린 뒤에 머리 밖으로 나오면은 그것을 흥부 같은 사람은 머리 밖으로 나온 그 박을 자르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자의 돌이 나온다. 현자의 돌. 조그만 조그만 흰 돌이 나온다. 그게 백석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그 교감록이나 뭐 정감록이나 여러 그 수많은 그 연도참서에 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흥부의 박을 딱 떠올리면 돼요. 흥부의 박. 박은 곧 흥부의 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나무의 이치를 가지고 이 우리 몸속에서 그 밝은 달이 생성이 돼서 올라오는 거를 그리고 요 모든 그 과정을 이 박나무로 이치로 이걸 설명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박은 그 호박나무 박이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뭐 박근혜다, 박태선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런 박씨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벽암유록에 나오는 그 성씨들은 현재 있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박나무박, 그 다음에 당군나무의 박달나무, 그 다음에 또 개수나무의 개수나무,
자,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다 달라. 그렇죠? 하지만 그 나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의 나무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후박나무로 설명할 때도 있고, 어, 개수나무로 설명할 때도 있고, 박달나무로 박달나무는 왜 박달나무예요? 박달나무를 왜 박달나무를 쓰냐면은, 박달나무를 단자를 쓰냐면은, 박달나무는 어때요? 하얀 나무야, 하얀 나무. 흰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흰 나무라는, 그러니까 달은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 나무, 하얗게 껍질이 하얀 나무가 박달나무란 말이에요. 아시죠? 박달나무. 그러니까 그 북방 한계선 있어요. 그 위쪽에서만 이렇게 자라는 나무인데 껍질이 하얘.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특성들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박달나무에서 그 지금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토끼같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우리가 개수나무에 우리가 그러니까 달을 타고 가는 거 아니냐, 달을 타고 가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달에 나무가 자란다고 그랬는데 그게 개수나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개수나무에 그 토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토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토끼가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토끼는 반토끼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토끼잖아. 지금 이 토끼가 몸이 둘로 잘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토끼가 무슨 토끼야? 통일된 한국 토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통일이 안 되면은 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통일 한국 토끼야. 통일 한국 토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니 뭐 이득이 없는데 뭐 통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고 하는 통일을 할 필요가 없어. 또는 너는 손해고 내가 이익이다. 또는 내가 이기고 너는 손해다. 하는 통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익이 돼야지 통일할 거야.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면 그렇게 통일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지 통일이 될 때. 근데 북한은 이익이고 남한은 이익이 없으면은 통일할 필요가 없지. 계산을 다 따져봐야지. 그 다음에 남한은 이익인데 북한은 이익이 없다면 그것도 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익이 없으면 통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둘 다 이익이 되니까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익이기 때문에 통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서적인 문제로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남북이 뭐 통일이 우리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한다? 저는 이런 거는 아니다. 그거로는 그런 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통일 한국이 돼서 모든 전 인류에게 우리 통일 한국의 그 당사자들도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도 이익이 될 때 통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시점이 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거나 통일 한국이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 토끼가 되는 거예요. 진짜 토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한국의 토끼인데 이 토끼가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반달을 타고 가는 토끼를 그 격암유록에서는 수종백토 주청님이다 이렇게 썼다. 수종백토 주청님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수종백토 주청님이다.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비로소 쫓아 들어가서 흰토끼가 어떻게 됐다 청림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수종백도 주청님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자, 이 숫자는 모름지기 숫자도 되지만은 수염이라는 뜻이 있어요. 수염. 자, 여러분이 여기 수염이 났어. 수염이 나면은 수염이 하얀 수염이네. 하얀 수염이 나면은 하얀 수염이 아니래도 돼. 수염이 나면 어때? 수염이 긴 사람은 쭉 수염이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가슴까지 내려오잖아. 수염이 허연 사람이. 그럼 가슴까지 내려오면은 뭐예요? 수염을 쫓아서 그런 뜻이에요.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염을 쫓아 들어가서 이렇게 쫓아 들어가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종이라는 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그러니까 아래 위라는 뜻이. 아래 위로 이렇게 한선이 이게 종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난 데를 쫓아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흰 토끼가 쫓아 들어가면은 달려 들어가는 그러니까 흰 토끼가 달려 들어가면은 그곳이 바로
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바로 청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따라서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수염을 따라서 토끼가 쫓아 들어가면 머리로 여기 수염이 여기서부터 나니까 머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머리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흰토끼가 여기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머리에 청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용천박이라고 해서 박이 있다고 하는 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종백토 주청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수도를 해보면 알아요. 수도 선출 용천박이라고 하는데 이 수도를 해보면은 여러분의 그 머리,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옥토끼, 금토끼 얘기할 때, 옥토끼, 옥토끼, 금토끼라고 얘기할 때 그 옥을 옥의 금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서 옥액과 금액이 생성이 돼요. 그게 하나의 그 액체란 말이야. 그럼 액체면 뭐야? 머리를 따라서 머리를 따라서 목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다고요.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그렇지만, 머리에서 생성이 돼서, 여기에 그 목구멍을 타서 입속으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그 가슴에 온다고. 가슴에 오면은 여기서 반달이 여기 있잖아요. 반달이 있는 여기서 토끼가 나와요. 토끼가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내려오는 금액과 오객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이 다리 자라면서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오객과 금액이 머리에서 생성된 그 불사 영생약이에요, 그게 제가 불로초로 만든 영액이란 말이야, 그게 그 영액이, 불사 영생약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거를 토끼가 이렇게 이제 수염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수종백토라고 하는 거는. 수종백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오객이지, 이 경우는. 왜? 흰색이니까. 그렇죠. 흰옥이란 말이에요. 그 오객. 그걸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청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청림은 뭐를 뜻하냐? 청은 뭐야? 청은 동쪽은 청, 서쪽은 백, 남쪽은 붉은색, 그 다음에 북쪽은 흑색이에요. 그래서 청이라는 거는 여기로 오면 방위적으로는 그 동쪽이고, 그리고 청색이다. 봄이다. 그런 뜻이죠. 봄. 청은 또 봄을 뜻하니까 봄이다. 근데 여기에 수풀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 수풀림자.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하면은 수풀림자가 표현하는 건, 림자는 뭐를 뜻하냐면은 두 개의 나무잖아요. 두 개의 나무가 뭐다? 영목과 백목을 뜻하고, 또 양목과 음목을 뜻하고, 또 뜻하고, 또 진목과 손목을 뜻한다. 그래서 음목과 양목이 진목이고 그 음목이 손목이다. 그래서 그 진목은 뭐고 손목은 뭐야? 이거 주역을 알아야 돼요. 주역을 모르면은 진손이 뭔지 몰라요. 진손이 계룡입니다. 바로 진손계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계룡이라는 뜻이야, 원래. 진손계룡이다. 그러니까 손은 닭을 뜻하고 진은 용을 뜻하기 때문에 이게 계룡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영목과 백목, 양목과 음목, 선천목과 후천목, 선천의 나무와 후천의 나무, 후천목,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 두 개의 나무가 합하는 곳이란 뜻이에요. 이 수풀림자는 그 두 개의 나무가 합하는 곳이 바로 머리예요, 머리에서 두 개의 나무가 합해서 하나로 나와요. 합해서 하나로 나온다. 그래서 그 수풀림이라고 쓴 거예요. 양목과 음목이 합하고, 영목과 백목이 합하고, 진목과 손목이 합하고, 선천목과 후천목이 합하는 것이 여기 머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나무가 합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그 나무가 돼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서 그 두 나무가 합해서 하나의 나무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그 나무가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의 나무가 사람으로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수풀로 들어간다. 요 수종백토 주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렇게 수염처럼 이렇게 어떤 액이 이렇게 가슴까지 흘러와서 이 다리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쭉 올라와서 머리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렇게 여기 두 개의 나무가
손목이 합해서 계룡목이 합하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